안녕하세요. 2학기 도시캐드 1을 맡게 된 이재철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지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델타형 변이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음, 여러분이 지금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캐드 프로그램을 사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사시지 마세요. 그냥 사시지 마시고, 그 아카데믹 버전 받으셔서 쓰시면 거의 될 텐데, 근데 그게 2년인가 3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거 받으셔서 이제 막 쓰시고 계시다. 그러면 1학년 분들은 뭐 군대 갔다 오거나 졸업작품 할 때 새 제품으로 갱신을 하시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싹 날리시고 다시 다른 데서 받으셔서 깔으셔야 될 거예요. 어, 이게 뭐 2년, 3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연습 삼아 쓰기는 좋은데 그게 영원히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동네 컴퓨터 가게 같은 데 가셔서 물어보시면 해주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프로그램, 뭐, 포토샵, 한글 뭐,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 다 해가지고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주시면 까실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어요. 뭐, 어떤 걸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포토샵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뭐, 포토샵 7, 8 이런 것도 이제 그건 라이센스가 풀려서 거의 뭐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윈도우 10 이상이시면 저는 CS 이상을 쓰시는 걸 권해요. 뭐 어차피 뭐 다 비슷비슷한 건데 그리고 저희가 쓰는 그 포토샵 기능들이 그렇게 많은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쓰시는 뭐 그 이상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호환성이나 이런 게 좋으실 거예요. 음, 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중에 하나는 교수님 뭐 왜 이렇게 갑자기 강의는 올렸는데 안 돼요. 못 이제 뭐 프로그램 재생이 안 돼요. 화면 재생이 안 돼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해뒀어요. 이게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시청을 할 수 있게끔 열리게끔 해놨으니까 그 잘못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음, 여러분들이 그 단톡방에 9시 반부터 45분까지 학과 학번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끝부분쯤에 아마 오늘의 제시어라고 해서 넣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수업 뭐 마지막에 들어갈지 중간에 들어갈지 몰라요. 이렇게 뭐 맨날 마지막에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마지막은 딱 틀어가지고 보고 그것만 해서 넣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언제 들지는 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들으시고 저에게 개인톡으로 넣어주시면 그 모든 것을 완료했을 때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그 당일이 지나면 이제 지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뭐 한 주가 지나서 들었다, 2주 뒤에 들었다, 그런 결석 처리될 거예요, 아마.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이 비대면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학점에 관련된 게 뭐 출석이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 제 나름 이 완벽한 건 없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이렇게 몇 번의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도 잘 한번 우리 교과목을 운영하는 걸 목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시계획에서 도면이라 그러고, 도면은 어떠한 종류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과제를 해서 가시면 가끔 교수님들이 이건 도면이 아니라 그러면서 야 이게 무슨 도면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가볍게 음,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면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약도도 도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음, 여러분들이 그 한번 그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그 지하철역까지 도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음, 저희 집이 지금 청구역 신당동 쪽에 있거든요. 청구역에 있고 청구역에서 제일 가까운 그 신당동 떡볶이촌 있는 데까지 도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3분 드릴게요. 그리세요. 그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드릴 테니까 아마 제가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지만 일단 매주 같은 날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까지는 이제 내일 지각으로 되고 그 다음엔 결석으로 될 거예요. 3일 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강의 세팅을 해 놓을 거고 될 수 있으면 오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공지를 한번 드릴 거고 음, 뭐 캐드 책을 꼭 사야 되느냐 안 사셔도 돼요. 제가 프린터로 다 드릴 거고 만약 사시고 뭐 아마 시험을 보신다 그러는 분들은 아마 사셔야 될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이외에도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시험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도면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매주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 중간중간에 오늘은
어떤 단어를 쓰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링크 걸어놓은 유튜브 들어가서 이름, 학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주그주 단어를 적어 주셔야 출석 인정이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그냥 틀어만 놓으시고 딴짓 하신 걸로 여길 뿐이었고, 출석을 결석 상태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리 수업 시간, 지금 약도를 그리는 시간에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수업 끝나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름, 학번, 그 다음에 그 제가 구주구주 말씀드린 단어를 하나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음, 자, 이제 3분이 다 돼가는데 다 그리셨나 모르겠네요. 네, 3분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이랑 뭐가 좀 틀릴까요? 음, 아마 여러분들이 그린 거에는 지금 요 방위표하고 요 스케일바가 없을 거예요. 보통 이게 없으면 아마 도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약도라 그러는데 제가 여 옆에 뭐 따로 그린 게 없거든요. 근데 도면이라 하려면 원래 여기 범례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범례표로 해서 뭐 공원은 어떤 표시, 기호로 다 표시가 되죠. 우리가 공원은 어떤 표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범례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주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 이거는 어떤 주제다. 요번 시간에는 뭐 보통 도면 이름, 범례표 요거는 좀 잘 찾는데, 여러분들이 좀 제일 약한 게 보시면 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스케일바하고 방위표를 잘 안 넣어요. 이게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아마 좀 고학년으로 가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1학년 때 좀 신경 써서 듣지 않으신 분들은 방위표와 스케일바를 매번 빼면, 그러니까 좀 안 넣으셔가지고 교수님들이 야 너는 어떻게 학년이 그런데 도면을 못 그리냐 이런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런 네 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 이게 안 지워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음, 어떤 도면의 정의는 어떻고 분류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뭐를 하실 때마다 한 번씩 요 부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면이라 하면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보전을 이용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성과 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색채를 관리하는 지형도를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도시 계획에 있어서 지도의 분류를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요. 축적에 의한 분류가 있고 뭐 소축적 지도, 대축적 지도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이거는 뭐 큰 범위를 다룰 것이냐 작은 범위를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소축적이냐 대축적이냐를 다룰 것이고, 이제 종류에 의한 분류는 뭐 일반도가 있고 주제도가 있습니다. 뭐 일반도는 우리가 좀
뭐 산지 지형, 해안선, 뭐 논밭, 산림 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명 지형 지적도를 얘기하는 거고, 주제도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제 주제만을 나타내는 뭐 지도예요. 뭐 일기도, 기상도라 그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에 쓰는 도로도, 그 다음에 항해할 수 있는 해도, 통계가 그래프를 넣은 뭐 통계지도, 뭐 앞으로 요 뒤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고, 작성에 의한 분류법, 이게 뭐 실측도,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뭐 측량이나 직접 뭐 작성한 지도를 얘기하죠. 아니면 우리가 항공 측량으로 해서 정확하지 않다 그럼 나가서 실측. 그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공고나 뭐 이런 쪽, 아니면 토목과가 있는 학교 가보면 뭐 이상한 짝대기 하나 들고 뭐 이렇게 무전기 하나 들고 이렇게 뭐 삼각대 놓고 그 위에 무슨 기계를 보면서 뭐 얼마로 옮겨 뭐 이렇게 서로 무전기로 주고 받으면서 그거를 측량하는 게 있어요. 지적에 관한 것들인데 뭐 그거고, 편찬토는 실측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작성한 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도면 앞으로 그릴 것들은 어 편찬도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형 지적도나 이런 걸 수치 지도로 솔직히 구하려면 돈이 좀 너무 많이 드니까 임시 방편으로 네이버 지도나 무료로 나온 것들을 포토샵으로 캡처를 해서 전부 이어 붙인 다음에 그것들을 캐드로 불러와서 지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편찬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형 지적도,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지도죠. 뭐 종이 지형도가 있고 수치 지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다루는 지도가 될 거예요. 뭐 대표적인 일반도로 지형, 취락, 도로, 각종 기관, 산림이 표시된 지도고요. 이렇게 보시면 논밭, 전담, 뭐 길, 철도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형은 등고선에 의해 표현된다고. 여기 보시면 요게 산인데 이렇게 보시면 등고선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1대 5천 등으로 축적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지도는 보통 각 지자체별로 따로 만들어서 KLIS라는 분류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지적도 KLIS죠. 아까 말씀드린 뭐 지적도 등본이 들어가고, 토지가 있는 곳의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밝히기 위해 국가가 만든 이제 평면도예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수치 지적도 전에 지형 지적도가 왜 만들어졌나? 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제 시대 때 그 우리의 그 토지를 침탈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다 지네가 측량을 하면서 이제 그 토지를 수탈해 갔죠. 그런 방식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학문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토지 왕조 시대에서 개유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의 분쟁이 심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 예?
과도기적인 상태였고 이거는 완성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 정보 시스템 코리아 랜더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 KLIS라고 그러죠. 국토해양부에서 토지 행정 업무를 위해서 이제 뭐 자료를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엔지니어링 회사나 뭐 이렇게 좀 가셔도 제일 많이 보시는 도면이 KLIS 지형지적도 요 두 개가 될 거예요. 아마. 학생 때는 지형지적도 KLIS까지는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이게 좀 비싸가지고 잘 외부로 나오는 도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주제도라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하실 때 양평에 우리가 뭘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국토 환경 평가도 국토의 친환경적인 계획 보전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뭐 녹색일수록 높은 곳이니까 여기 안 되겠죠 개발이. 그리고 5등급은 낮은 데니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상수도 보호구역이냐 뭐 이런 생태환경적 핵심 보전지구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등급이 높은 지역은 아예 개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개발이 되냐 안 되냐를 볼 때 뭐 국토환경평가도를 제일 먼저 찾아보시면 아마 가장 간편하게 여기가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잘 다루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3, 4학년 때 되면 무슨 실습 과제나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여기를 개발해 봐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봐서 뭐 환경적 가치나 이런 것들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교수님들에 대한 질문 사항에 답변하기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생태자연도 비슷한 거고요.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이제 환경 멸종 위기 식물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식물 분포 현황과 그 다음에 야생 동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관등 뭐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얘도 등급이 높으면 아마 개발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듯이 녹색이 진할수록 안 될 거예요. 그냥 보셔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녹지자연도 뭐 녹지자연도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개발되는 이제 자연이 어떻게 변화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걸 10개 등급으로 표시를 했어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뭐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제 디테일한 쪽으로 내 땅이 어디 정확하게 해서 요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요 위에 앞에 있던 세 개들이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KLIS나 이런 것들은 그 잘 보시지만 뭐 제가 약간 잘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위표, 법례표, 스케일바 무조건 3개는 들어가야 돼요. 도면에서. 그리고 이 지도가 뭘 나타내는 건지 제목도 꼭 적어 주시는 게 도면이다. 우리가 도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 피복 분류도
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개발의 밀도나 이런 것들, 이거에 주된 거는 위성 사진을 이제 분석한 거죠. 지표를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일단 지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뭐 하고 있냐. 우리가 그 위성으로 봤을 때 빛이 그 태양빛을 받고 반사하는 반사값이 있어요. 그 밴드라 그러는데, 그 밴드의 그 분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피복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다는 거, 뭐 초지냐, 콘크리트냐, 이게 아스팔트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많으면 어쨌든 우리가 개발이 많이 된 지역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면 녹지 지역으로 많이 볼 수 있겠죠. 그 공간 구조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오염 부하량, 환경 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그 밖에 환경 관련 주제도 영급, 경급, 수관밀도, 뭐 수관밀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밑에서 이 하늘을 봤을 때 나무가 어떻게 가려지냐, 그 나중에 한번 수경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수경이라 하면 나무의 뿌리, 이제 기둥이라 그러죠. 나무에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의 가지가 제일 넓게 퍼져 있는 부분, 그게 수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촘촘히 돼서 연결돼 있나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식생지수, 뭐 비오톱 지도, 토양 지도, 지질 지도, 뭐 음영 기복도 이렇게 나오는데, 음영 기복도는 우리가 만약에 개발할 지역들이 뭐 경사가 어느 정도 되냐에 대한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질도, 요것도 의외로 중요하죠. 왜? 너무 땅이 무른 지역이나 이런 데 도시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앉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질도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각각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뭐 저는 주로 뭐 재취약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보거든요. 뭐 KLIS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DEM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경사가 심할 때는. 그다음에 뭐 수관 밀도나 이런 것도 좀 보고, 뭐 그 사면, 경사 사면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산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날 확률이 높은 것들을 또 따로 지도로 모아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보시는 게 용도 지역 지구도, 도시 지역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자연 녹지 등으로 표시한 지정 현황도고, 보시면 알다시피 노란색 주거 지역, 녹지, 빨간색 뭐죠? 상업 지역. 뭐 이렇게 공업 지역은 여기 안 나타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지도 중에 하나죠. 그 학부 때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다음에 도시계획 기본 계획도 뭐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관할 종합 계획도고,
도시 관리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이제 들어가시면 메인 도로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뭐 그 위치, 서울시의 위치, 경기권에 보면 수원, 성남, 광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도로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도로를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로나 철도, 요게 아마 철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간선도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왜 밀도가 많은 지역은 도로망이 많이 뻗어 나가겠죠. 여기 보시면 부산, 청도, 김해 이쪽은 도로가 좀 많이 나가죠. 여기 부산 연결되는 부산 이런 쪽은 어떻게 개발 밀도가 높겠죠. 요구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방향으로 가는 쪽도 뭐 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중심시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도시를 뭐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별 계획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도, 교통 계획도가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도는 뭐 여기 보시면 그냥 같이 보통 겹쳐서 쓰고, 교통 계획도는 아마 따로 많이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주제도, 공간 구조도, 여러분들이 많이 쓴 거, 행정구역도, 뭐 토지 이용 계획도 아까 나왔죠. 항공도, 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보시면서 계속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이해를 지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자꾸 지도를 보고 이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만 지금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형 단면도, 뭐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지역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단면도를 한 번씩 그려줘요. 왜냐, 뭐 일단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면 개발비가 많이 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과연 여기가 그런 뭐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런 것들,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형 단면도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일기도, 이건 우리가 제일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통계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보실 수 있어요. 뭐 인구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구 분포나 이런 게 돼 있나, 아니면 뭐 전력 사용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방식으로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분류였고, 우리가 이제 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냐, 건축 이제 도면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실라 그러면 건축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도시를 만든다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도시를 한꺼번에 이해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건물 한 채 한 채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오밀조밀 놓다 보니까
우리가 대충적으로 그게 쌓여서 도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우리는 이제 평면도나 기본적인 건축 도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돼서 이렇게 딱 가져왔는데 이거 문이 좀 잘못 난 것 같은데요. 이제 출입구가 잘못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그러시죠? 건축 쪽에서는 무조건 우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 계획적으로 봤을 때 요러요러한 면을 봤는데 뭐 이거는 북측보다는 남쪽으로 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코멘트를 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건축 평면도나 건축 도면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캐드를 배울 때 제일 쉬운 거는 도시계획적인 걸 배우기 전에 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건축 도면을 먼저 그릴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는 평면도인데 평면도의 특징이 뭘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면도에는 뭐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개구부라 그러죠. 문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기타 집기들도 다 보이죠. 그 다음에 계단도 보이고. 자, 이거를 다 보일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잘라야지 이 것들이 다 보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자,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1m요 이러는데, 자 1m로 자르면 보통 테이블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높은 거는 1.2m까지 올라가죠. 왜? 스툴식으로 돼서 좀 높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1m로 하면 얘 잘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개구부가 보통 창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우리가 1m로 자르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건축법상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높이가 1.2m 이상 돼야 돼요. 왜? 사람이 숙였을 때 바로 떨어지기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나 이런 데 걸리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1.2m 높이를 가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라 하면 건축인데 구조 배치를 다 보여주는 것이고, 높이는 수평면으로 이제 계구부나 플로어 플랜을 나타낸다고 하죠. 자, 그래서 1.2m 높이에서 건축물을 수평으로 잘라서 보는 게 우리가 평면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축적은 50분의 1, 요건 인테리어 쪽에서 쓰는 거고요. 50분의 1, 100분의 1은 인테리어, 100분의 1부터 이제 뭐 200분의 1, 뭐 요 정도는 건축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걸 어떻게 그리냐?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들어오실 때 삼각자 스케일 T자는 요새 아이자 쓰니까 안 받으실 거고 요 두 개는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삼각형으로 된 자를 보면 어떤 데는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돼서 6개로 이렇게
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고기의 뭐 1cm가 1m.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도면을 그릴 때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평면도를 봤을 때 계구부, 플로어 플랜이라 그러죠. 이게 침실인지 욕실인지 뭐 거실인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가구 배치까지 다 나와야 되죠. 그 교수님, 그럼 학생들은 꼭 물어봐요. 교수님, 저희는 이런 가구 배치를 안 하고 다르게 하는데요. 이거는 왜 가구 배치를 이런 방식으로 해 놓을까요, 일단? 모르시겠죠? 어, 우리가 플로어 플랜이라 해서 일단 가구를 이런 방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깔아 놓는 게 있어요. 뭐 특히 뭐 주방 같은 개조, 가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개수구, 그 다음에 조리대, 뭐 개조, 가열대, 배선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뭐 개수대, 배선대, 그 다음에 가열대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어딘가에 전자레인지가 들어가고 배선대, 만든 음식을 놓는 곳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조, 가배 이것들을 해놓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명을 어디다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콘센트 뽑아 놓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 콘센트를 어떤 쪽으로 뽑아 놓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미리 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아, 보통 요 정도 되면 우리는 요 정도에다가 뭐 그 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깔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평면도를 보면서 이제 천장까지 고민을 하는 거죠. 평면도를 잘 그리면 천장도가 편하고 그 다음에 단면도, 인면도도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뭐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면도, 어떤 면을 수직투상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딱 봤을 때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배면도는 뒤에서 본 모습이고 우측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나오겠죠. 정면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리는 건데 이걸 왜 필요로 하냐? 평면도만 보고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게 어떤 모양이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전체적인 인면을 한번 보고 평면과 인면을 맞춰서 3D적인 입체감을 그 뭐라 그러지? 상상해내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건축과나 이쪽으로 수업을 좀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요. 뭐 건축,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요거를 하시면서 어,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공무원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직이 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적인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선배들도 보면 좀 지방 쪽에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선배 중에 미리
공무원을 하겠다. 그러면 좀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노는 시간 동안 어, 기능사 이런 걸 하나 따둬요. 그 지적에 관한 거, 측량 이런 것들을 하나 따두시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토목직은 되게 많이 뽑거든요. 토목 건축직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우리가 그러죠. 양다리. 연애할 땐 양다리가 안 좋지만 우리가 과를 선택할 때 비슷하게 해서 공무원 쪽 내가 명확하게 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양다리를 살짝 걸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건축과를 복수 전공을 해 두시면 나중에 뭐 공무원 쪽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좀 수월하게 가실 수 있는 방향이 많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막 꼭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 선택에 관한 거니까. 물론 복수 전공을 하면 좀 힘드시겠죠. 시간도 없고 항상 밀려 있고 여기 과제도 많은데 저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3학년 때부터 복수 전공 선택이 될 거예요. 2년 빡세게 고생하고 그 이유가 좀 편한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단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면도. 그 물건을 수직으로 잘라서 그 단면을 나타낸 거고 내부 구조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평면도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보통 평면도에서 우리 아까 보신 평면도에서 A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요게 A 단면도 가에서 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천장 높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기초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거실의 높이, 층고, 지붕까지 쭉 단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어떤 구조인가, 아까 봤을 때는 우리는 벽으로 봤을 때는 조족조 같았죠, 건물이. 근데 단면을 잘라 놓고 보니까 이건 철근 콘크리트조 같네요, 구조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안 짓긴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침실, 거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딱 봤을 때 AA 잘랐을 때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L이라 돼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지표의 지표. 지표 상태에서 우리가 요 지표 윗부분과 아랫부분, 지하에 매설된 부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면도는 제가 외국 대학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시험에 단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면도는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근도, 요거는 아마 건축과 가시면 제일 많이 배우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멀쩡한 바닥면에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이쪽은 상부고 이쪽은 하부. 콘크리트가 두껍잖아요. 그럼 이게 다 균일하게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철근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백은도는 아마 그 건축기사, 건축 산업기사죠. 옛날로 따지면 2급, 건축기사 2급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1급은 아마 그 적산, 물량 산출이나 공정표 짜는 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2급인데, 이런 것들 백은도는 좀 봐두시는 게 조금 좋아요. 어, 건축가나 이런 애들이 사기칠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야 그럼 백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섬찟섬찟 놀랄 거예요. 뭐 이런 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레이브, 요거는 그냥 바닥면을 얘기하는 거. 벽, 연결포. 여기서 보라 그러면 요 옆에 점선으로 보이시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것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기둥이 박혀 있고, 이건 지금 슬레이브에 대한 백은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 단면도를 나타내서 위아래 철근이 어떤 방식으로 박히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된다 라고 보시는 거죠. 슬레이브니까 이건 바닥면이고, 요거는 기초.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릴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골치가 아프신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근데 이것도 그리다 보면 구조적으로 이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딱딱딱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이형 철근 간격은 뭐 몇 센치 간격으로 하니까 찍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응력이 작으니까 넓게 배치해도 되고, 넓게 요거 중심으로 갈수록 요 잡아주는 데서 머니까 철근을 촘촘히 배치해서 강도를 높인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뭐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상세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보셨지만 조족조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어, 시멘트 블록, 요게 시멘트 블록의 큰 게,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단열층, 그 다음에 요 앞이 벽돌, 벽체가 들어가는 거죠. 뭐 보통 시멘트 블록으로 할 수도 있고 벽돌로 할 수도 있는데, 조족조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1.5B 공간 쌓기라 그러죠. 그거는 지금 요런 걸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힘들고, 나중에 만났을 때 한번 뭐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건축 설계에서 20분의 1로 단면 상세도라고 하는데, 이거 물량 뽑거나 시공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뭐 앙카가 박힌 데는가 이런 것들, 철물이 박혀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을 때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로 도면을 그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도면들을 그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번에 태풍 불고 그랬을 때 벽체가 날아간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시공한 것들이에요. 뭐 붙임벽돌이라 그래서 여긴 돌을 붙였는데 벽에다 앙카를 대고 걸쇠를 걸어 가지고
돌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그러면 요 떠진 상태에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도 일로 떨어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뭐 방수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핑크 아이소, 좀 이 단열재를 밖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동안 시공을 많이 했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돌은 그나마 무거워서 좀 버티는데,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이나 핑카이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센 바람이 불면 요 정도 걸어놓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벽면이 떨어져 나갔다. 저게 날아가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시공을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건축물이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느낌이 오죠. 이런 방식으로 했겠구나. 저게 왜 날아가지? 뭐 교수님 왜 벽이 떨어져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벽 자체가 무너져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걸쇠 부분을 해서 가벽을 세워놨던 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음, 요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비가 좀 온다 그러네요. 이제 가을 장마가 너무 좀 지겨워질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요번 주 주제어는 가을 장마로 하겠습니다. 가을 장마를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